자, 오늘도 약간의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이죠.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께 글로써 전해드렸었던 그 소식인데요. 미국 법원이 SEC가 신청했었던 증거 제시 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 증거 제시 조시 마감일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단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단계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는 패스트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이 단계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포함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 연장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플사에게는 좋지 않겠죠. 리플사는 그 전부터 이 소송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리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바로 ODL인데요. ODL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지역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상폐되고 거래가 중지돼가지고 유동성이 없죠. 그래가지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현재 ODL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이 법원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60일 동안 이 증거 수집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추가로 넣은 부분을 보면은 법원은 SEC가 리플의 해외 사업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수락을 했다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그 요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기관들에게 양해각서를 보내가지고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에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반면에 판사 같은 경우는 리플사 측에서 빵형과 크리스 랄슨이 요청을 했었던 국제적인 디스커버리에 대한 그런 요청도 승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사는 해외에서 판매가 된 XRP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주장을 위해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EC가 법원에 또 다른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리플사의 로비 활동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뭔가 이 불법적으로 로비를 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이 판사가 이것은 거절했다라고 하네요. 리플의 로비 활동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SEC의 시간 끌기 작전은 먹혀들었고요. 리플사와 XRP 홀더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길어지는 소송 때문에 지치는 이런 힘든 시간들을 감내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8월 31일 정도가 제드 맥켈럽이 들고 있는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날짜와 겹친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드 맥켈럽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양이 XRP 거래 볼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같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 볼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파는 물량 또한 줄어들게 되면서 이 소진되는 날짜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본 것이니까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 판사가 SEC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제시 힌지 변호사는 놀랍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제시 힌지 변호사에게 일반인이죠. 트위터 일반인이 왠지 리플사가 패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러자 제시 힌지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소송의 결과가 리플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리플사는 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겠지만은 그 후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해외로 이전해서 정상적인 운용 및 사업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의 다른 트윗들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일단 패소하게 되고 나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당연히 미국 밖에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뭐 누가 이겼네 졌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람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사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합의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혹은 누군가가 리플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SEC의 주장이 불합리하며
리플사의 방어 전략이 더욱더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방심의 끈을 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아직 멀긴 멀었죠. 또 연장돼가지고 멀어졌는데 리플사가 승소하거나 합의하기를 저는 가장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에 에미 요시카와 씨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리플사는 플랜 B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에 물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